안녕하십니까,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은 제가 안성 지역을 좀 많이 가는데요. 안성 지역을 왜 가냐면 도로의 축이 지금 이동된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갑니다. 기존에 경부고속도로가 개발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빠져나가는 분기점이라든지 나들목이라든지 이런 주위에는 지가 상승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용인과 그리고 안성을 지나가면서 수혜지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안성이 4개의 IC가 생기면서 최대 수혜지가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용인도 엄청난 수혜를 입습니다. 용인에 보면 원삼 IC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더불어 용인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최대 수혜지 중에 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으로 갔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이 용인 원삼의 최대 수혜지, 그럼 수혜지가 어딜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삼의 SK하이닉스가 들어서면서 원삼면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대한 예상인데요. 원삼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원삼면까지 안 가고요. 원삼면천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림이 대충 모양이 그려지는 게 이렇게 모아집니다. 이 지역, 수용되는 지역 바깥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로 좋은 거고요. 수용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수용지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요 땅들은요, 땅을 이제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아실 겁니다. 아, 이게 이 정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고요. 왜 확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용인 SK하이닉스가 일어날 일들이 5년 전에 벌써 일어났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두 눈으로, 두 귀로, 또 발로 뛰어다니면서 밟았던 곳이 평택이고,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생기는 그 땅에서 몇 미터 혹은 몇백 미터, 몇 킬로 안에 어떤 업종과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야지 장사도 되고 지가도 오르는가를 집중적으로 정말로 많이 분석하고 쫓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용인 SK하이닉스 원삼 이 주변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적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심층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삼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여기에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지요. 어디로 지나가냐면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저수지를 끼고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고3 저수지, 요 아래 바로 경계선에서요, 한 3.5km만 내려가면 바로 안성입니다. 그곳에 고3 저수지가 끼고 있는 곳에 바우드기 휴게소가 생깁니다. 그 휴게소에 또 바우드기 IC가 생기죠. 스마트 IC가 생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요. 그리고 이거는, 요 라인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인데, 여기서 나들목이 됩니다. 여기가 나들목에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서 여기 IC를 타고서 다양한, 그리고 SK하이닉스 협력 업체들이 이제 들었으면 이쪽 IC를 많이 활용하겠죠. 물류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요. 원삼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 라인을,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여기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다 도로를 중심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코스를 보면은 여기 아래로 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길이. 네. 목신리 쪽, 중릉리를 지나면, 목신리를 지나면 여기가 안성,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원산면 경계선이고 이거 북가연리라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안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고3 저수지가 붙어 있는 곳까지 거리 멀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7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덕분으로 안성도 충분히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타고 가는 라인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원산면에서 직선으로 뻗어나가면 여기에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은 용담저수지, 사암저수지라고도 하고 용담저수지라고도 합니다. 이쪽도 정말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용담저수지 가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쪽이 더럽지도 않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쪽 주변을 보면 땅들이 지금 다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이쪽이 전원주택 같은 거 이렇게 져가지고 여긴가요? 막 분양하는데, 이것도 평당 그때 제가 한 몇 달 전에 보더라도 이거 150에서 200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이런 보존관리도 이렇게 땅이 있고 이랬었는데, 중등커피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 이게 80만원에 나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근도 너무너무 좋아지는 라인이 될 겁니다. 향후를 보면요. 또 하나 길을 또 볼게요. 이 가다 보면 여기에 또 17번 국도 라인과 붙는 라인이 여기서 발생이 되죠. 이렇게 가면 여기가 17번 국도예요. 이 17번 국도는요, 양지 IC에서 나옵니다. 이게 영동고속도로거든요. 영동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양지 인터체인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지 IC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약 10분에서 12, 3분이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까지요. 요 원산면까지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1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라인이 용담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가재원리 쪽에 들어가는 요 길이 있고, 또 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요 도로를 많이 쓰고 요 사암저수지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길이.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여기가 요게 두창리 쪽 뒤쪽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용인 SK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지가 어디일까요? 저는 단연코 딱 두 군데를 집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이 라인과, 그리고 사실은 여기 상업지가 되어 있는 원산면입니다. 이쪽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빠져나가다 보면 이 위쪽 라인으로 가면은 일부 이쪽에 계획관리가 있던 걸 제가 그때 확인했고, 이쪽은 또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계획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여기 라인이죠. 그리고 이쪽이 보전 관리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세히 하냐면, 원산 발표나기 전에 이 땅이 제가 받았을 때는 계획관리였는데 이게 40만원에 나왔었고, 이게 35만원인가 이렇게 나와가고 계약하신 분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싸게 잘 잡으셨어요. 이런 거는 뭔가 개발할 때 관광농원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하면 좋겠죠. 참고적으로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보존관리라든지 임업용 산지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농지 같은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도 관광농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카페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캠핑장 다 할 수 있는 게 관광농원입니다. 그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위치가 되고 지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오를 곳이 이곳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땅도 제가 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요거군요. 이 펜션 집도 하나 있고 한데 이게 평당 150이었던가요? 예,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이런 땅은 굉장히 지가가 높이 올라갈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쪽까지도 보면은 향후에 토지거래가 허가가 풀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오를 지역이 이 사암저수지 주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지만 이쪽은 다 거의 도시지역으로 다 편입될 겁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자연녹지로 처음에 들어갈 거고,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 자연녹지는 참고적으로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고요. 취락지구는 60%, 보통 건폐율이 60%의 용적률 높이로 올라가는 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녹지로 바뀌었다가 취락지구로 바뀌고, 취락지구에서 주거지구로 바뀌겠죠. 지역마다 틀린데요.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집들이. 그러면 한 20가구 이상 정도 되면 민원을 자꾸 넣으면은 그 자연녹지가 취락지구로 바뀌더라고요. 용도구역이 바뀌는 그런 일대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17번 국도 라인 쪽으로 뻗어가는 요 부분도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지역입니다. 네, 이쪽으로 보면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온다고들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삼에 들어있는 땅들을 가만히 보면 썰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나가봤자 다 절대농지예요. 이렇게 보세요. 다 절대농지라 어디 갈만한 데 없고요. 조금 쓸라 그러면 절대농지에다 생산녹지가 일부 붙어 있어요. 이런 데는 다 뭘까요? 이건 또
보전관리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밑쪽으로 또 내려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길이 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쪽도 자세히 보면은 산으로 막혀 있고 일부 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 하천이 또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 하천이 흐른다는 것은 이걸 경계를 넘나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쪽도 다 절대농지입니다. 이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보면 계획관리라든지 보전관리라든지 일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거의 형성이 개발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빠져나오는 곳에서 500m 안은요 굉장할 겁니다. 이곳은 진풍경이 일어날 수 있는 빠져나오는 요 500m 안쪽들은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약간 뒤쪽이기 때문에 여긴 좀 약합니다. 분명히 이쪽 앞쪽 라인들이 좀 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거고 개발행위라든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소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 이런 것들 주 업종들이 많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멀리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배감도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평택에서 충분히 봤는데요, 배감은 멉니다. 사실 멀어요. 초기에는 이 배감까지 와서도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에 마을들이 상가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2만 명 이상이 분명히 오실 텐데 그 분들이 이곳에서 다 숙소들을 다 마련하고 어떤 개발행위가 일어나 가지고서 도시명 생활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같은 거 이런 형태들이 다 갖춰지게 되면 이 영향에서 배감의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원삼 내에서 거의 대부분 다 상가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지, 여기서 조금만 시간으로 따졌을 때 10분만 넘어가더라도요 영향이 굉장히 제한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삼성이라 하더라도요, 여기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죠. 2개가 지어졌고요. 이제 여기 3개째 또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공사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평택도 가만히 보시면은 평택의 최대 수혜주가 어딜까요? 삼성 반도체가 들어섬으로 최대 수혜주는 고택 신도시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보면 빨간 상업지 평당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평당 5천만원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